저는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개원 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AI 융합대학의 김수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전남대학교 여기 왼쪽에 이제 저희 그 포스터인데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홍보하는 포스터인데 2022년도 내년 3월 1일에 전남대학교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입생 모집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공 분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돼서 해당 분야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출신 학과와 전공과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문의할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로 안 가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키보드로 넘겨야 되겠네. 키보드도 안 되네. 네. 자,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DS,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DS 플러스 X, 여기서 X는 everything을 의미하는 X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하고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거를 DS 플러스 X라고 여기다가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전담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등교육 플랫폼인 이유는 이 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대학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뭐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도 그런 형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아직은 이제 교수님들이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구성이 안 돼서 학과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데 교육과정이나 입학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원에 설립된 것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 21일 날 교육부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해도 좋다고 인가를 해줬고요. 거기에 맞춰서 바로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는 개원 준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 신설된 조직은 아니고 그 전에 원래 설립 추진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이제 명칭이 개원 준비단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본부의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지난달에 저희들 학칙을 개정을 해서 이 대학원이 저희 전남대학교에 그 조직이 됐다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됐고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입학 원서 접수를 1차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이 지원하지는 못해서 지금 12월 달에 12월 8일부터 21일 사이에 두 번째 원서 접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원서 접수 첫 번째 때는 8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1차 서류 합격 통보는 6명 해서 아마 6명이 별 문제가 없으면 입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2차에서 이제 추가되는 인원과 함께
교육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정슬기 교수입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는 기초 이론 및 프로그래밍의 체계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비전공자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인문사회, 의학,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공자가 각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여 융합 인재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 대학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비전공자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지만 전문가, 즉 학부 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학생들도 여기 와서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비전공자만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이 도메인 데이터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 아까 DS 플러스 X에서 X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많겠죠. 금융이라든지 농업, 의료, 또 사회, 인문사회 쪽도 있을 거고, 예술, 법학, 스포츠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분야에서 생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전공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는 수학하고 통계학 분야고요. 다른 하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기계학습 또는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인공지능 기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도메인으로부터 생기는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시각화도 하고 그걸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하는 그런 거를 교육하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학기 단위로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을 좀 여기다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맨 왼편에 있는 부트캠프라는 것은 입학하기 전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두 가지 과목을 부트캠프에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초 수학, 이공계가 아니고 인문사회 출신의 학생들이라면 선형대수라든지 행렬을 다루는 선형대수, 그리고 우리 미적분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적분, 그리고 확률통계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가르치는 그런 짧은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기초 프로그래밍에서는 파이썬 코딩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모든 과목이 다 파이썬 기반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안 해본 학생들 대상으로 데이터 과학 기초 프로그래밍이라는 두 과목을 학점으로 따지면 한 1학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학기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과목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색깔이 조금 연하게 칠해진 과목들은 통계학 관련 과목입니다. 2학기에 있는 데이터 과학 중급 통계, 이것도 통계학 관련 과목이죠. 1학기에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이것도 통계학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1학기에 듣는 과목이 데이터 과학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주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 학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가르치는 과목,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좀 해볼 수 있는 과목, 이렇게 좀 진한 과목들은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1학기에 또 하나 여기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융복합 데이터 과학 세미나, 이거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초청 강연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1학점짜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기에는 이런 정도로 해서 10학점을 이수하고 2학기에는 데이터 과학 중급 통계, 그다음에 딥러닝, 데이터 과학 캡스톤 디자인. 여기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익숙하겠지만 4학년 1학기 정도에 하는 과목이죠. 여기 대학원에서도
두 번째 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방식으로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기에는 크게 두 그룹의 교과목 군이 있는데, 융복합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군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농업 쪽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농산업 데이터 마이닝 이런 과목을 수강하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윤리와 법, 이거는 어느 학생이 듣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머신러닝과 금융공학, 이런 다양한 융복합 데이터 과학 관련된 교과목을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듣도록 이렇게 필수라고 정해 놨는데, 어떤 한 과목이 필수가 아니고 이 그룹에 있는 과목 중에 하나를 듣는 것을 필수화해 놓았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탁과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목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분의 교수님을 이제 모시겠지만, 그 10분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교과목들은 다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겸임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학생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학기 밑에 있는 과목들은 전공 심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색깔이 연한 과목들은 통계학 관련된 심화 과목이고, 오른편에 있는 이미지 처리, 자연어 처리, 컴퓨팅 특강 이런 것들은 컴퓨터 과학에 관련된 심화 과목들이고요. 자, 이런 과목들을 다 들은 후에 방학 동안에 현장 실습 2학점짜리 현장 실습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학기에는 창의적 졸업 프로젝트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필수가 한 7학점 정도 되죠. 세미나 1학점, 3학기에 있는 융복합 데이터 과학,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에 창의적 졸업 프로젝트. 이 창의적 졸업 프로젝트는 융합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을 하는 것으로 교과목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융합에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그런 교과목이고, 또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교과목 군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교수님들별로 참여하는 교수님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에틱, 요즘은 윤리 과목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활용을 할 건지, 이 기술을 그런 것도 여기다가 포함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목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신입생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1월 달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세 번째 단계 1단계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 지원한 지원자 중에 6명이 서류 전형 합격자로 해서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개별적으로 면접을 해서 이렇게 크게 1단계는 서류 전형, 2단계는 그냥 면접,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또 신입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봤던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입력을 하고요. 입학 원서가 인터넷에 입력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출력해서 다른 구비 서류들과 함께 여기 방문해서 제출하든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게 돼 있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1월 27일 날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은 이제 책자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집 요강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인가해 주기로는 모집 인원 50명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아마 첫 해에는 50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학원은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 정예가 되더라도 이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잘 교육을 해서
해피엔딩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좋은 학생이, 더 많은 학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든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응시 계열은 뭐 계열과 전공에 관계없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대학원 과정이니까. 또는 2022년 2월에 졸업 예정자여야 될 거고요. 외국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을 받게 되면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한국 학생들은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외국인도 받을 수는 있는데,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토픽 자격 4급 또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5단계를 이수한 이수증 뭐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학생들은 조금은 좀 제약을 두고 받을 생각입니다. 전형하는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는 학부 성적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설계 계획서를 이제 내도록 돼 있어요. 모집 요강에 보면 둘 다 자기설계서는 한 페이지 정도, 자기설계 계획서는 한 2페이지 정도인데, 저걸 작성하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졸업하면 뭘 하고 싶은지를 거기다 써놓으면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되고, 또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 전달도 되고 하는 거니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당락을 좌우하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번은 좀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소개서 하고 자기설계 계획서 쓰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그러는데,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로 교수님들한테 자기 생각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걸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2단계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 자기 설계서나 자기 설계 계획서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전임 교수님은 10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3월 1일까지 6분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10분이 확보가 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채 교수님들을 뽑는 방법이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고 그런데, 공채로 2개 분야 교수님들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채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금융 수학을 전공하신 분, 데이터 사이언스 정보학을 전공하신 분, 이분은 이제 외국인 교수입니다. 외국인 교수 특채로 데이터 사이언스 정보학 분야의 교수님을 특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전임 교수님 중에 저희 전남대학교 교수님 중에 2분이 이쪽으로 소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통계학 전공하신 교수님, 또 보안 전공하신 교수님 2분이 이 대학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는 저희 전남대학교에 백도라고 도서관 별관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데 하얀 건물이라고 해서 백도죠. 그 백도의 3층이네요. 3층의 면적이 저 서고를 빼고 나면 86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860제곱미터면은 한 25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 서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쪽 남쪽에 교수님들 방 10개가 준비가 되고 있고, 저 오른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학생들 연구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학생들한테 자리를 주고, 컴퓨팅 환경도 주고, 거기서 서로 여러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의실이 가운데 2개가 있죠. 그리고 행정실이나 원장실, 그 다음에 다양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공간도 2실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2층에 일부, 2층에 색깔 칠해진 공간, 강의실 하나 하고, 오픈 스페이스 공간, 실험실습실 이렇게 해서 3층의 일부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임혜정 교수입니다.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은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루어지고 학부 전공이 어느 분야든지 환영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비기너들을 위해 학기 시작 전 부트캠프로 파이썬 코딩 공부부터 시작됩니다. 예, 파이썬 플러스 데이터 과학 기초 수학도 하나 추가해서 부트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총 30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4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 대학원 과정이지만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교과목을 30학점을 취득하면 논문 쓰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데 비전공자들 특히 인문사회 전공 학생들이 이쪽 분야로 논문 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논문을 안 써도 되는데 단 4학기에 있는 창의 융합 프로젝트 있죠. 졸업 프로젝트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하나는 반드시 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졸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 있는 그 졸업 프로젝트는 논문을 쓰는 학생은 필수 과목은 아니고 논문을 안 쓰는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되며 전남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과 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국내 또는 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이 대학원 과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취득한 학점 역시 9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점 교류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으로만 커버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다른 과에 가서 농대 학생이면 농대 대학원, 법대 학생이면 법대 대학원 가서 과목을 6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이 전국에 지금 서울대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내년 3월에 2개가 더 생기는데 저희 전남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이 이제 3개가 됐는데 이 3개 대학은 교류 협정을 맺어서 서로 상호간에 학점 교류를 하자고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도 지금 이제 저희하고 비슷하게 개원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서울대나 경북대하고 이렇게 교환 학생이나 학점을 하나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9학점까지고요. 세 번째는 이미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본인이 석박사 때 들었던 과목 중에 9학점까지를 인정받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을 줄여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다른 우리 유사한 학과들이 전남대에 많이 있어요. 대학원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융합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통계학과 기반의 통계수리학과인가? 하여튼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과는 그 분야의 학부를 전공한 학생들을 대학원으로 입학을 시켜서 좀 더 심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고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그거 플러스 다양한 다학제적인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결코 중복된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굉장히 비중 있게 사용을 하면서 교육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돼 있죠. 그래서 AI 산업단지에 130개 기업 정도가 지금 협약을 맺고 광주시하고 협약을 맺고 여기에다가 지사 또는 본사를 두기로 하고 130여 개의 기업들이 이미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도 그 AI 산업단지가 첨단 3지구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원도 거기에다가 첨단 캠퍼스를 만들려고 광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거기에 인턴십이나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그쪽에 가서 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베이스 캠프는 당연히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체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산업체에 가서 인턴십이나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요상학과하고는 운영하는 거나 교육 목표가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 이제 각자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졸업 후 진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첨단 AI 산업단지, 인공지능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이 130개 정도 입주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 하고 그다음에 나주 혁신도시에 공기업들도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게 한전 KDN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데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뭐 NHN이라든지 솔트룩스, 나무기술, 대신정보통신 이런 데도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티맥스 소프트도 있고 자, 이런 데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0개 기업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인력이 없다.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인력이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 대학원도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졸업한 학생들은 이런 기업들에서 아주 환영을 하고 채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에도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이제 첨단 인공지능 산업단지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비즈니스를 할 텐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지금 아까 개원 준비단이 10월 말쯤에 발족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입니다. 첫 번째가 실명은 다 가려놨는데 첫 번째가 접니다. 용합대학에 소속이 돼 있고 준비 단장을 하고 있고요. 본부의 보직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과 인공지능 학부라든지 소프트웨어공학과 빅데이터 융합학과 통계학과 이런 관련된 학과의 학부장님이나 학과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이제 본부의 실무 팀장님들 참여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동영상인데 앞부분만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나중에 요 자료는 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였던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한 공부법과 진로 결정 계기 그리고 대학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막 준비를 해보려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후배분들이 수업 자료로 이 영상을 접하게 될 텐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3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좀 얻을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인문계였고 학부 전공도 미디어였던 뼛속까지 인문학도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석사를 진학한 이후에 현재는 대기업 SI 업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계열사,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쩌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저는 미디어 전공생이다 보니 언론고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방송국 인턴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고요. 이때 저는 IT 서비스 기획자로 진로를 변경하고 IT 개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게 20분 34초짜리 동영상이라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학생이 이제 문과 출신 학생인데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까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동기로 이걸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여기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딱 우리가 타겟팅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육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이 동영상하고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관련된 또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좀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확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PPT 파일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동영상도 한번 시간 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발표 입학 설명회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